요건 뭐, 그때는 요걸 뭘로 보고 계시나요? 생식기관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많이 보시면. 생식법이라든가 내부 기관이 같은 게 이거 전혀 밝혀지지 않습니다. 이게 독성이 있는지 인체에 유해한 해충인지 어쩐지도 모르겠습니다. 크기는 성냥개비 많아요. 이런 생물이 있는데, 이 과학기관에서 제가 몇 년 전에 처음으로 발견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뭐, 전에 제가 처음으로 발견을 했거든요. 그때 이제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보이나요? 보이는데, 여기 한 마리 있네요. 그래서 그때 이제 연구실 선생님들을 잘 모시고 이거 한번 채집을 갖다 시킨 적이 있어요. 우리가 처음으로 발견된 건데 꼭 잔디밭에만 살고 있고, 잘 안 보이면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변종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 집에서는 이제 웃어주셔야 됩니다. 성냥개비, 성냥개비예요. 이쯤에서 이제 웃어주셔야 됩니다. 제가 실업 선생님 연습 들어왔을 때 이제 전화를 보고서 제가 한번 해봤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성냥개비. 그래서 심각하게 지금보다 그때 제가 더 심각했죠. 네. 실감나는 신종을 발견한 줄 알았어요. 긴장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게 가글 같은 거 쓰고 와야 돼. 못 모르겠습니다. 봤어요. 가가지고서 이걸 갖다 채집하러 갔는데 핀셋 드시고 뭐 이렇게 비커 들고 막 하셨는데 채집하러 가셨어요. 그래가지고서 채집 시간 뭐 5분 정도 할애를 해주시는데 빨리 채집을 합시다. 라고 채집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이제 선생님들이 아신 거죠. 그러니까 성냥개비 채집을 아셨어요. 무슨 수업을 했을까요? 그 다음에 이 수업을 했던 겁니다. 맨체스터 지방의 푸치나방. 이건 중학교 교과서에서 제가 그대로 이제 뜬 겁니다. 그렇죠? 맨체스터 지방의 푸치나방, 원래 허연 녀석이 있다, 검은 녀석으로 바뀌었다, 적다생쥐로 어쩌고저쩌고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맨체스터 지방 가보신 분? 푸치나방, 거기서 사는 푸치나방 실제적으로 관찰하실 분 없죠. 그리고 조금 전에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탐구에 참여할 거리가 없습니다. 뻔한 거예요. 옛날에 맨체스터 지방이 건물들이 허연 석회 건물이었다. 근데 나중에 공업화 되면서 시커매졌다. 그래서 까만 녀석들이 많이 살아남고 하얀 녀석들이 많이 죽어잡히더라. 그러니까 나중에 까맣게 변했다. 뭐 아이들이 발론지기 할 거 뭐 있습니까? 아이들 행동에 탐구에 참여할 것이 뭐 있습니까? 근데 바크라는 사람이 조금 전에 이렇게 요 재료를 갖다가 자기가 해가지고 수업에 이걸 갖다 도입을 했던 겁니다. 그때 선생님들 이제 그때 뭐 채집을 해왔습니다. 어떤 것을 가장 많이 잡아오셨을까요? 빨간 녀석 제일 많이 잡아오셨겠죠, 그죠? 그 다음에 많이 잡아오신 거 하얀 오리지널 종 많이 잡아왔겠죠. 그 다음에 어느 것이 제일 적게 잡혔을까요? 녹색 종이 제일 적게 잡혔겠죠, 그죠? 그래서 100개를 갖다 제가 뿌려놨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늘 잡아오신 거 한번 카운트를 해봅시다. 근데 애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잡아온 거 한번 카운트를 해보자. 이렇게 몇 개를 잡았구나. 어떤 것이 가장 많이 잡혔을까? 그러면 오리지널 종 하얀 종에서 빨간 종과 녹색 종이 변종이 나타났다고 했을 때 어떤 종들이 살아남았을까? 그냥 생각만 해도 다 우리가 이해가는 그런 내용이지만 아이들이 얼마나 재미나게 수업에 참여할 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래서 똑같은 소재라 하더라도 아이들이 정말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업 기법, 수업 내용들을 갖다 우리가 개발하는 데 기여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 제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 그냥 논문 보고서 이렇게 확인한 건데 이건 고등학교에서 제가 캡처한 겁니다. 또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별 재미없는 내용들입니다. 그죠? 같은 거는. 자, 요것은 어디서 캡처했냐? 김영훈 선생님한테 이제 제가 이제 그때 연수 때 알려드리고 했을 때 과학 시간 조기 올리면 그랬더니 책에다가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많이 적용했던 것 같다. 근데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 바커라고 하는 그런 종은 아이들한테 좀 어렵잖아요. 그죠? 김 선생님들 뭐라고 이름을 붙였죠? 풀량벌레라고 이름을 바꿨더라고요. 그래서 풀에 사는 양, 풍량벌레 그래가 이름을 갖다 풀량벌레라고 바꿔가지고 이렇게 딱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셔서 굉장히 후배지만 존경한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갔는데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고 네마토디우스 메치스티쿠스 그대로 한번 써봤는데
아이들한테 좀 더 친근한 그런 수업 자료를 또 이렇게 개발하셨거든요. 수업 자료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성향대비 체질이라고 숫자 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 한번 전들을 후회해 볼 수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적으로 과학자 입장에서 실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이라 하더라도 선생님들께서 전문성만 가지고 연구를 하신다면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간접 체험할 수 있는, 대리 체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것들을 개발해서 입장을 같이 줘가지고서 수업을 갖다 해드리는 겁니다. 이것으로 제가 받은 그 전월 이야기거든요. 저는 바이오스컬 에듀케이션 1983년도에 결과된 자료에 나온 건데요.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거의 과정을 갖다 굉장히 중요하게 좀 다뤄보자. 결과도 중요하지만 소나무죠. 그때 관찰 보고서에서 잎이 뭐 뾰족뾰족하다, 꽃 모양은 어떻다, 암꽃은 어떻다, 숲꽃은 어떻다, 뭐 줄기 모양 어떻다, 이거 다 좋은데 주변 서식지 소나무 풀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 굉장히 탐구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 리포트들이 나온다고 했을 때. 근데 이런 것들도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상록수이다. 실제로 상록수는 이것은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지식이지 않습니까? 상록수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1년이라고 하는 겨울까지도 파악하는 그 과정에 참여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지식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과정이 아니라 결과 이와 같은 것에 좀 그래서 보고서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의 예일 뿐인데 이런 것들을 선생님들께서 자기 이야기 파악을 하셔가지고서 그다음 교과서 가능하면 우리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전문지가 아니니까 그래서 업그레이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세포 분열 우리 생물과 최세포 분열도 실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실험 잘 하지도 않죠. 이거 잘 안 보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 실험 뭐가 번거로우냐면 해리시키는 요 과정이 굉장히 좀 번거롭습니다. 왜냐하면 염산 묽은 염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끓여야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 영국에는 고등학생들 교과서인데 여기서 보면은 묽은 염산이다 중염산 5몰짜리 중염산을 쓰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의 경우에는 묽은 염산 물 1에다가 염산 1에다가 물을 갖다 섞은 이른 염산을 갖다 5분 동안 끓이도록 돼 있고 중탕 끓이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1대1로 섞어요. 1대9로 섞는 거다 1대1로 섞는 거다. 어느 것이 더 편할까요? 1대1로 섞는 게 더 편하겠죠. 같은 양 섞어버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거기다가 양파뿌리 넣었다가 5분 있다 꺼내면 됩니다. 끓일 필요 없이. 그러면 해리 똑같이 해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위험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요 실험할 때는 제가 염산에다 일부러 손가락 담갔다가 한번 닦습니다. 그럼 해는 없습니다. 물론 뭐 좋을 건 없지만 다시 말씀드려서 물이 닿는다 하더라도 큰 해는 없습니다. 실험은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실험이 간편해지는지겠죠. 그래서 교과서가 우리가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항상 업그레이드 하려고 노력을 좀 해줘야 된다. 그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우리는 아까 제가 모두의 말씀을 드릴 때 과학자들이 하는 행위 아이들을 어린 과학자를 보자 이런 말씀을 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과학적 활용 수업을 좀 많이 열심히 한번 해주는 것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는데 과학적 활용 수업이라는 것은 옛날에 아무개 과학자가 무엇을 갖다 발견을 했다, 무엇을 이론을 갖다 만들어냈다. 이것이 과학적 활용 수업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과학적 활용 수업이 절대로 정의를 하라면 그 당시에 그 과학자가 그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발견하기 위해서 또는 그것을 갖다 했을 때 느끼는 희열의 아이들로부터 하여금 간접 경험, 간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학적 활용 수업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무엇을 했느냐를 갖다 중요한 건 아니다. 그래서 과학적 활용 수업을 갖다 예를 들 때 옛날에 김 선생님이 한번 소개를 시켜줘가지고서 한번
이게 이제 처음으로 제가 한번 시도를 해봤었는데 지금은 이제 매직표에 아주 그냥 단골 메뉴가 돼버렸는데 그때 이제 고구마에다 붙여가지고 했던 거. 그래서 카노플레이라든가 비스비라든가 해서 이제 맞춰서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히 그때 독점권을 갖다 선언을 해놨어야 되는데 요거 이제 컵 위에 동전을 갖다 올려놓고 누르면 동전이 컵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맛이에요. 근데 구멍은 없죠. 네, 여기까지만 해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두 번째 보여드린 거 그게 뭐냐면 컵이 있으면 컵 위에다가 고무막을 갖다 씌워놓고 위에다 동전을 놔줬어요. 누르라고 했던 거에 있는 동전이 쏙 들어갔습니다. 굉장히 신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분들도 되게 재밌다고 하는데 자, 그걸 갖다 수업 시간에 아이들한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한번 눌러보라고 해요. 팡 하면서 들어가거든요. 아, 신기하다고 그러는데 왜 그걸 갖다 하냐면 저는 요 수업에다 그걸 갖다 할 때 꼭 했습니다. 요 수업을 할 때. 이게 뭐죠? 성선에 나왔을 거죠? 원형질 막의 구조입니다. 자, 원형질 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되어 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물질을 갖다 이동시키는 수송 통로가 있다. 그래서 위에는 보이는 물질들이 안으로 들어간다. 야, 되게 신기하지. 하나도 신기할 거 없습니다.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것은 요때 생각한 사람이 요 원형질의 막 구조를 갖다 발견을 했던 이 전자현미경 사진, 교과서에 나오는 전자현미경 사진인데 여기에 이제 인지질이 층이 그렇게 있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 신기하지. 하나도 신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생구가 이걸 갖다 밝히기 위해 가지고서 무슨 급속 냉동에서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과정을 갖다 거쳤다고 그래요. 이것은 요구했던 사람이 이 막을 갖다 통과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아무런 흔적도 없이. 그죠? 이 고무막의 동전이고 그냥 통과를 해나가는 거예요. 도대체 이 막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질을 갖다 이렇게 이동을 시키죠. 이게 되게 궁금해서 이걸 갖다 연구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생구가 이렇게 서로 갖다 얘기하는데 인질과 단백질이 있고 거기에 수동 통로가 있다고 해서 수동 통로에서 물질을 갖다 이렇게 이동을 시킨다. 중학교 수준에서는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죠. 여기에 음식물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상처도 주지 않고 속속에 통과해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신기한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하나도 신기하게 생각을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느낌을 갖다가 아이들한테 강조를 할 때 아까 공무막 통과하는 강조를 갖다가 먼저 하고서 자, 이렇듯이 이 막이 있는데 이 막이 어떻게 통과했을까? 매치시켜서 아이들은 뭐 가만히 보기만 하면 됩니다. 제가 시연하는 거 보기만 하면 되겠 그러면은 야, 도대체 여기에 있던 포도당이 어떻게 들어갈까? 이걸 궁금하게 생각하고 이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고등학생이라면은 그 원장질 막 구조가 어떻게 됐을까? 이걸 갖다 한번 생각을 해본다는 얘기죠. 저는 이것을 과학과 활동법이라고 얘기하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과학자가 굉장히 고민했던 그 고민, 그냥 말씀을 해가지고서는 그 고민이 전혀 느낌이 와닿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런 내용을 갖다 말씀을 한번 보여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구조로 되어 있을지 이게 통과하고 들어갈까 이걸 갖다가 아이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여주는 그런 기회를 갖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흥미롭게 좀 재구성해 주십사.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 옛날에 연수하고 그럴 때도 이 실험을 할 때마다 아까 얘기했던 지시와 변화되는 실험을 갖다 한번 쇼를 갖다 이렇게 보여서 색깔 변화하고 뭐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난 다음에 BTB 색깔은 뭐 중성에서 무슨 색깔, 탄성에서 무슨 색깔, 염기성에서 무슨 색깔이다 그냥 얘기하는 것보다는 뭐 어떻게 될까 뭐 이렇게 해보고 난 다음에 수업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훨씬 더 능동적으로 많이 참여하게 된다 그런 얘기를 갖다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는 교육자료가 많이 있으니까 과학과의 지도의 가장 큰 메리트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이 수업 소재가 될 수가 있다. 이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이런 자료들을 좀 가능한 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물 시간에 귀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고 한번 했을 때 그냥 귀는 뭐 웨이 있고 중이 있고 내이가 있고 웨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중이는 어떤 역할을 하고 내이는 어떤 내이에서 어떻게 생겨서 소리 전달 보면 어떻다 뭐 이와 같은 것을 그냥 하는 것보다는 이런 대명이 나왔을 때는 우리 주변에 뭐가 활용할 수 있으면 같이 한번 활용을 해보자 그런 얘기죠. 선생님 앞에 계시니까 한번 해볼까 그냥 이따 귀 수업에 이제 막 들어왔다고 치자. 그러면 한번 불러내가지고서
한번 쓰시고 앞인지 립디스크라고 이렇게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립디스크를 갖다가 이렇게 주사기에다 이렇게 놓습니다. 그러면 이 주사기의 립디스크들은 위에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네? 뜰까요? 가라앉을까요? 그렇죠. 나무에 보면 위에 둥둥둥 떠 하는 거니까 당연히 뜬다. 왜 뜰까요? 이제 거기 한번 또 질문을 드려볼까요? 왜 뜰까요? 속에 해면 조직이 있으니까 공기들이 들어가는 해면 조직이 있으니까 쏴졌어요. 그죠? 책상 쪽에 해면 조직이 있다고 있었으니까 뜬다고요. 근데 이게 뜨거든요, 이게. 뜨는데 이 녀석을 갖다 왜 밑에다가 구멍마개를 갖다 놓고 지그시 몇 번 이렇게 계속 눌러줘요. 밑에 가라앉습니다. 왜 그럴까요? 속에 있는 공기하고 물이 대체가 돼가지고 비중이 물보다 무거워져서 가라앉아요. 5개 정도 넣고서 지그시 이렇게 몇 번 이렇게 계속 이렇게 해주면 이게 쭉 가라앉습니다. 이런 걸 갖다 세팅을 여러 개 해요. 가라앉고서 이렇게 가라앉았죠? 그 다음에 비실색을 갖다 가까이 멀리 이렇게 세팅을 갖다 합니다. 그 다음에 빛을 갖다 비춰주면 속에 연록소들이 다 살아있으니까 뭘 할까요? 광합성을 하겠죠. 광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속에 해면 조직 사이에 기포, 산소들이 설설설설 조직 사이에 이제 막 발생을 하겠죠. 그럼 이 녀석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물보다 가벼워지면 뜨겠죠. 그래서 뜨는 숫자를 갖다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가까이 빛이 셀 때는 빨리 5개가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짧을 것이고, 그 다음 빛이 어두우면은 광합성 천천히 올라가겠죠. 물풀 없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걸 소개를 하는 겁니다. 물풀 없이도 뭘까? 원래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죠? 대체를 뭘로 했다? 그 우리 주변에 있는 보통의 풀을 가지고서 이렇게 잘라가지고 립디스크를 만들어가지고 실험을 했다. 그랬더니 이 실험을 갖다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것이 없어서 안 된다. 깨구리가 없어서 뭐 못하겠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대체할 것인가? 저도 아직 고민해야 될 이제 시기를 갖다 지났기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만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이걸 갖다 대체하는 것을 갖다 만들어 놓은 사람은 없을까? 이런 걸 갖다 자꾸 흡집을 해서 이제 걸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면 재료 없는 것을 딱 극복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입구조는 아까 그와 같이 멀리 있다는 이렇게 된다는 말씀을 갖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 수업은 한국 수업이 굉장히 좋은 이 소재인데, 제가 옛날에 토론 수업 한번 해보는데 전 역량이 딸려서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굉장히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갖다 제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김양 선생님이 등산 수업 자기 개발한 수업 한번 와서 봐달라고 해가지고 그거 보면서 이게 토론 수업을 갖다 할 수 있는 그 기술이 차이구나 그걸 제가 느꼈습니다. 혹시 그 수업 못 보신 분 위해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은 그러니까 선생님을 연습해 오셔가지고 한번 이거 토론을 하고 있는 게 선생님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말씀을 갖다 좀 주시다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 저는 이제 토론 수업을 갖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논쟁거리, 디베이트거리를 갖다가 선생님이 만들어줘야지만 토론 수업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증산 수업을 할 때 문제점이 뭔가, 그 다음에 그걸 갖다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다가 좀 무성명화, 세편보기 뭐 이렇게 타이틀을 갖다 걸어서 그때 수업을 갖다 하신다고 봤는데, 증산 수업에서 가장 큰 문제점, 그 증산이 되는 과정을 갖다 확인하려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 단위 수업 시간이 안 되더라. 그러니까 그걸 갖다 3가지 변인 통장을 갖다 화면 캡처를 찍어가지고서 그걸 갖다 선생님한테 보여주면서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봅시다, 틀린 점을 찾아봅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수업을 갖다 전개하시는 걸 보여주시고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동을 받았었는데,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는 토론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또리들이 막 나타나니까. 그래서 토론 수업은 그렇고 그런 답이 나올 때는 절대 토론 수업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예를 많이 들 때 그때 사극을 갖다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극. 근데 지금은 이제 그것도 이제 정정을 하고 다른 소재를 바꿔야 되는 거지. 사극 이렇게 보면은 태조 이성계 시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방원 시절 나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누가 나오죠? 이방원 나오네. 문영화조 지나가서 세종 지나가고 그 다음에 단종 나간다는 얘기입니다. 세종 시절 왜 빼먹었을까? 요새는 세종이 나와서 지금 거리가 좀 안 돼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세종 시절을 사극으로 만든다고 그러면 세종 임금께서 집현전 나가서 오늘 한글 어디까지 하셨습니까? 예, 오늘 자음 개발하십니다. 굉장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오늘 어디까지 연구하셨습니까? 예, 모음 개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거기 서로 갈등하고 반목하고 그런 문화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극을 만들기가 전 어려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절은 빼고서 곧바로 단종으로 넘어갔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세종 시절도 그 소리가 있긴 있더구만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토론 이것은 서로 충돌하는 의견들이 만들어지는 큰 문화를 갖다가 교실 분위기가 만들어줄 때만 토론 수업이 하다는 얘기입니다. 세종과 같은 태평성대의 얘기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열심히 해가지고서 좋은 한글을 만듭시다. 이것 다음에는 치고기를 갖다 한번 처음으로 만들어 봅시다. 이게 뻔한 얘기일 때 토론이 안 된다는 얘기죠. 서로 의견들이 충돌이 날 수 있는 그런 소재를 갖다 선생님이 잘 만들어서 개발을 해줘야지만 된다. 그런 것 한 가지 좀 드리고 싶고요. 자연 이제 우리는 물화생기로 되어 있는데 가급적이면 통합적으로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고. 네, 정리합니다. 그래서 나는 과학교육의 전문가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점심배경을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 이제 이걸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한 일부러 제가 이제 지운 거거든요. 뭐라고 얘기했죠? 이 녀석이 나는 바둑이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가르쳐줬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바둑이 쳐다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둑이가 휘파람 부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라고 반문합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 하는 얘기가 바둑이한테 휘파람 부는 법을 내가 가르쳤다고 얘기했지 바둑이가 배웠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열심히 아이들한테 과학 수업을 해줬어. 우리 애들이 과학적으로 소양이 늘어나는 걸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애들이 배웠다고 한 적이 없고 나는 수업을 했다고만 하니까 혹시 그런 수업을 하지 않느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런 말씀으로 지금부터 이렇게 오늘 한번 써봤습니다. 우연한 게 이제 짐 콜린스 얘기를 갖다 책을 갖다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과거 이 양반은 이제 스탠퍼드 대학 경제학과 경영인가 경제인가 그쪽 교수인데 앞으로 성공하는 기업 뭐 이쪽으로 이제 기업 컨설턴트인데 과거의 기업들은 좋은 기업이면 다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시대의 기업들은 좋다 가지고는 살아남을 수가 없다. 크기가 작다 하더라도 그래도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런 기업만 살아남는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대기업만 살아남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비록 작은 기업이라 하더라도 독창성을 가지고 실력 있는 기업만 살아남고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앞으로 올라가란다. 이해는 없다. 그런 말씀을 하는 책을 가지고 누가 추천해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레이트라고 하는 책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좋은 과학 수업을 위한 지원이라는 타이틀로 수업을 시작을 했던 그 강의를 시작했는데 좋다고 굿보다는 애들한테 그래 감동주는 이런 수업을 위한 지원으로 한번 재미나게 바꿔보면서 마쳐보자 합니다.